15년 전 이혼한 그는 불임 판정을 받았던 전 부인이 새 아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공원에서 보았다.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알렉산더는 사람들로 붐비는 공원 속에서 한 인물을 유심히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했지만 그의 모든 관심은 방금 그의 곁을 지나친 여인에게 쏠려 있었다. 그녀였다. 예카테리나. 15년이 지났지만 그는 단번에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다. 여전히 부드러운 얼굴선, 우아한 걸음걸이, 그리고 눈빛에 담긴 따뜻함까지 그대로였다. 하지만 분명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그녀의 모습에는 예전과는 다른 확신과 강인함이 스며들어 있었고, 그것은 그들의 결혼 생활 중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아이들. 그녀 옆에는 3명의 소년이 있었다. 2명은 14살쯤 되어 보였고 막내는 겨우 5살쯤 되어 보였다. 알렉산더는 번개에 맞은 듯 얼어붙었다. 예카테리나, 그리고 아이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기억들이 얼음물처럼 차갑게 그의 머릿속을 덮쳤다. 그들의 결혼 생활, 아이를 갖기 위해 무던히도 애썼던 시간들, 의사들의 판결, 불임이라는 단어가 모든 희망을 무너뜨렸었다. 절망에 빠진 그는 끝내 이혼을 선택했고 그것이 그땐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새 아이와 함께 공원을 거닐고 있었다. 그녀의 아이들일까? 아니면... 알렉산더는 손에 쥐고 있던 신문을 구겨 쥐었다. 질투와 분노, 혼란이 그의 마음을 뒤섞었다. 어떻게 그녀가 이런 사실을 자신에게 숨길 수 있었던가? 아니면 자신이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조카들이나 친구의 자녀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직감은 그것이 아니라고 속삭였다. 그녀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 속엔 너무나도 깊은 애정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알렉산더는 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는 마음을 진정시켜야 했다. 그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결심했다. 어떻게든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어떻게 그녀가 어머니가 될 수 있었는지를. 태양은 이미 저물었고 도시는 어둠 속으로 잠겼다. 알렉산더는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에 휩싸였다. 그는 그제서야 자신이 지난 세월 동안 허무하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그는 커리어와 성공, 인정만을 쫓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가족도 자식도 사랑도 없이. 기억들은 그를 과거로 끌어당겼다. 예카테리나에 대한 사랑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던 그 시절로. 그들은 건축 전시회에서 처음 만났다. 그녀는 젊고 열정적인 의사였고 그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던 신참 건축가였다. 둘은 삶에 대한 열정과 무언가 영원한 것을 함께 만들고자 하는 꿈으로 금세 가까워졌다. 곧 결혼에 골인한 두 사람은 높은 천장과 큰 창문이 있는 조용한 마당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삼았다. 그것은 외부 세계의 폭풍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는 요새이자 피난처였다. 그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집, 마룻바닥을 뛰어다니는 작은 발소리를 꿈꾸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두 줄의 검은 선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끝없는 병원 방문과 수많은 검사, 반복되는 희망과 절망의 파도가 그들을 덮쳤다. 그리고 결국 의사의 선고가 내려졌다. 불임. 마치 모래 위에 지어진 유리성처럼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났다. 밤마다 예카테리나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삼키던 모습을 알렉산더는 잊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고 위로하려 했지만 자신이 아무 힘도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 역시 괴로웠지만 그의 고통은 또 달랐다. 그는 자신의 핏줄을 이을 아이를,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며 존경 어린 눈빛으로 바라볼 아이를 꿈꾸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험관 시술이라는 희망의 불빛이 그들 앞에 비쳤다. 두 사람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냉정한 병원 복도와 약품 냄새 가득한 공간이 그들의 두 번째 집이 되었다. 호르몬 치료와 고통스러운 시술,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기다림 속에서 몇 번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매번의 실패가 숨통을 끊는 듯한 고통이었다. 부정적인 결과는 또 다른 균열을 만들어냈다. 난 더 이상 못하겠어. 어느 날 예카테리나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더는 나와 당신을 이 지옥 속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어쩌면 우리 둘만의 삶이 운명일지도 몰라. 알렉산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도 지쳐 있었다. 끊임없는 긴장과 불면의 밤, 그리고 아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리고 그는 결국 오래 미뤄왔던 결심을 꺼내 들었다. 나는 아이 없이 살 수 없어. 그는 고개를 돌린 채 말했다. 나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 그게 없는 삶은 상상조차 안 돼. 예카테리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 속엔 고통과 실망, 그리고 이해가 담겨 있었다. 이혼은 필연적이었다. 알렉산더가 밀어붙였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무너질 것 같았다. 그는 예카테리나를 탓하지 않았다. 그는 운명과 의사, 그리고 자기 자신을 원망했다. 그는 단지 알았다. 아버지가 되는 꿈이 좌절된 채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두 사람은 싸움도 비난도 없이 조용히 헤어졌다. 마치 한때 서로 사랑했지만 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 무너져 내린 사람들처럼. 이혼 후 알렉산더는 일에만 몰두했다. 건축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고통과 외로움을 잊으려 했다. 주상복합 건물, 쇼핑센터, 사무실 빌딩을 수없이 지었지만 그 어떤 건물도 그의 가슴속 빈자리를 메울 수는 없었다. 그는 여러 여자를 만나보았지만 그 누구도 예카테리나를 대신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버린 뒤였다. 기억의 흐름이 끊기고 알렉산더는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우선 이혼 이후에도 예카테리나와 연락을 이어갔던 몇몇 지인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로 했다. 무심코 그녀의 삶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의심을 사지 않도록 신중하게 질문을 던졌다. 카티아는 잘 지내? 그는 병원에서 예카테리나와 함께 일했던 옛 동료 스베틀란에게 물었다. 아유, 카티아는 정말 대단하지. 스베틀라나는 감탄하며 말했다. 말 그대로 일벌레야. 근데 항상 밝고 긍정적이야. 애들도 너무 예쁘고 똑똑해. 다 혼자 키우고 있어, 혼자서. 스베틀라나의 말은 알렉산더의 가슴을 조여왔다. 혼자서라는 단어가 마치 비난처럼 들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혼은 안 했나? 아니야, 웬걸? 스베틀라나는 놀란 듯 말했다. 애들 키우느라 바빠서 남자 만날 틈도 없지. 내가 보기엔 주변에 남자 그림자도 없어. 전부 혼자 해내고 있어. 이 대답은 알렉산더에게 희망의 빛을 안겨주었다. 예카테리나가 재혼하지 않았다면 혹시 아이들의 아버지가 자신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의문은 계속해서 꼬리를 물었다. 다음으로 그는 미하일 표도로비치에게 연락했다. 그들은 예카테리나와 함께 오랫동안 가족처럼 지내왔던 사람이었다. 미하일은 직설적이지만 지혜로운 인물이었다. 알렉산더는 그가 진실을 회피하지 않을 거라 믿었다. 안녕하세요, 미하일 표도로비치.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오, 알렉산더.
오랜만이구나. 잘 지냈냐? 너야말로 요즘 통 소식이 없더구나. 간단한 안부 인사를 나눈 뒤 알렉산더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제가 얼마 전에 카티아를 봤습니다. 아이들과 함께요.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알렉산더는 숨을 죽였다. 그래, 카티아 대단하지. 마침내 미하일 표도로비치가 입을 열었다. 혼자서 셋을 키웠어.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잘 해내고 있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알렉산더가 중얼거렸다.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잖아요. 인생이란 게 복잡하지, 알렉산더. 미하일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모든 게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거든. 카티아는 강한 여자야.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 알렉산더의 머릿속에 어렴풋한 추측이 떠올랐다. 혹시 입양한 건가요? 입양? 미하일 표도로비치는 잠시 머뭇거렸다. 입양은 아니야. 아이들은 그녀의 성을 쓰고 있어. 이 말은 알렉산더의 폐부를 찔렀다. 입양이 아니라면 그녀가 직접 출산했다는 뜻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혹시 의학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일일까? 아니면 그의 머릿속을 스친 건 오래전 그들이 함께 논의했던 냉동배아였다. 혹시 예카테리나가 그는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했다. 이번에는 가장 믿고 의지하던 친구 이고르를 찾아갔다. 이고르는 항상 그를 지지해 주었고 이혼을 결정할 때도 그의 곁을 지켜주었다. 이고르는 늘 알렉산더보다 더 섬세하고 통찰력 있는 사람이었다. 작은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알렉산더는 공원에서의 우연한 만남, 아이들, 그리고 자신이 품고 있는 의혹들을 이고르에게 털어놓았다. 이고르는 말없이 그의 말을 경청했다. 이야기가 끝나자 이고르는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알렉산더, 나는 늘 네가 이혼을 잘못했다고 생각했어. 카티아는 널 정말 사랑했거든. 나도 알아. 알렉산더는 죄책감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땐 아이 없이 행복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었지. 그럼 지금 넌 행복하냐? 이고르가 물었다. 알렉산더는 대답하지 못했다. 잘 들어봐, 알렉산더. 이고르는 말을 이었다. 난 모든 걸 알진 못하지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어. 이 일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 카티아는 많은 걸 겪었어. 그녀는 이제 자신의 행복을 찾은 거야. 그걸 망치지 마. 망치고 싶지 않아. 알렉산더는 반박했다. 난 그저 진실을 알고 싶어. 그럴 권리가 있어. 이고르는 그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권리? 무슨 권리가 있지? 네가 떠났잖아. 네가 그 선택을 했고 그 기회를 스스로 버렸어. 어쩌면 이제 그녀를 그냥 놔줘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럴 수 없어, 이고르. 알렉산더는 속삭였다. 그냥 덮어두기엔 너무 큰일이야. 이고르는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 난 경고했어. 하지만 명심해. 때로는 진실이 너무 아프기도 해. 항상 위로가 되는 건 아니야. 이고르와의 대화를 마친 뒤 알렉산더는 더 혼란스러워졌다. 친구의 말이 옳다는 것도 알았다. 그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는 진실을 반드시 알아야 했다. 그것이 아픔을 동반할지라도. 결국 그는 예카테리나에게 직접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다. 수화기를 드는 손이 떨렸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카티아, 나야. 알렉산더. 그는 입이 바싹 마르며 말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알렉산더는 그녀가 전화를 끊을까봐 조마조마했다. 그러나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좋아. 언제? 둘은 이틀 뒤 도시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전화를 끊고 그는 눈을 감았다. 이틀이 지독하게도 길게 느껴졌다. 그는 밥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시나리오가 떠올랐다. 그녀가 뭐라고 할까?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 만남 당일, 알렉산더는 일찍 카페에 도착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긴장감을 달랬다.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까? 무엇을 말해야 할까? 만약 그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카테리나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는 잠시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그녀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결연하게 빛났다. 그녀는 말없이 자리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알렉산더는 목을 가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와줘서 고마워. 그는 살짝 쉰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예카테리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대신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나도 알아.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질문이 나올 걸 알고 있었어. 그녀는 침묵하며 그가 말을 잇기를 기다렸다. 나는 알아야겠어, 카티야. 어떻게 아이들이 생긴 거야? 그녀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졌다. 예카테리나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건 내 일이 아니야, 알렉산더. 내 일이 아니라고? 그는 분노의 찬목소리로 외쳤다.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것들, 그 오랜 세월을 생각해봐. 내겐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권리?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네가 그 권리를 버렸잖아. 떠났잖아. 아이가 더 중요하다며 나를 떠났지. 그녀의 말에 알렉산더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반박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알고 싶은 갈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제발 카티야. 그는 간절히 속삭였다. 그냥 말해줘. 예카테리나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오랜 결심 끝에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 속에는 여전히 고통과 피로가 어린 단단한 의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이혼하고 나서 나는 포기할 수 없었어. 우리의 꿈을, 아이들을 잊을 수 없었어.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우리에겐 병원에 냉동 보관 중인 배아가 남아 있었잖아. 알렉산더는 얼어붙었다. 그는 그들의 끝없는 시도와 희망, 좌절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함께 사인하며 남긴 동의서도 떠올랐다. 혹시라도 다시 시도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보관했던 것이었다. 그는 이혼하면서 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었다. 너 혼자 계속 시도했어. 나 없이? 그래, 알렉산더. 그녀는 담담히 대답했다. 어쩌면 이기적이고 미친 짓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시도해야만 했어.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는 숨을 죽이며 물었다. 처음 몇 번은 실패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젖어들었다. 정말 지쳐 있었어. 거의 희망을 잃어버렸었지. 하지만 그 후 기적이 일어났어. 쌍둥이를 임신했어. 알렉산더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쌍둥이, 그 공원에서 본 두 소년. 그들은 그의 아이들이었다. 쌍둥이, 그가 속삭였다. 믿기지 않아. 정말 힘들었어. 그녀가 말을 이었다.
혼자였으니까. 네가 없이. 하지만 결국 해냈어. 그 아이들은 내 전부야. 그럼 막내는 5살 정도 되어 보이던데. 예카테리나는 시선을 피했다. 눈빛 속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건 또 다른 이야기야, 알렉산더. 어떤 이야기? 그는 집요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녀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녀가 말하기를 꺼린다는 걸 그는 알아챘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알고 싶었다. 제발, 카티야, 말해줘. 예카테리나는 숨을 고르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가 산부인과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어. 어느 날 밤 병원에 한 갓난아기가 버려졌어. 어머니가 아이를 포기했지. 알렉산더는 숨죽이며 그녀의 말을 들었다. 나는 그 아이가 혼자 남겨지는 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 보육원으로 보내지는 것도 차마 용납할 수 없었고,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줄 수 있을 거라 믿었어. 그래서 위탁을 신청했고 이후 입양했어. 알렉산더는 충격에 휩싸였다. 예카테리나는 자신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버려진 한 생명을 구해냈다. 그 아이는 그가 네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알아. 응, 알고 있어. 예카테리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항상 정직했어. 그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부야. 쌍둥이들과 똑같이 사랑하고 있어. 알렉산더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자신이 가질 수 있었던 가족을 스스로 포기했고, 이제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는 원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왜 숨겼던 거야? 네가 떠났으니까, 알렉산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네가 선택한 거야. 나는 네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또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웠어. 혹시 네가 아이들을 빼앗으려 할까봐 두려웠어. 나는 그런 짓을... 알렉산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어떤 보장도 할 수 없었다. 만약 그때 알게 되었더라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널 탓하지 않아, 알렉산더. 그녀는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어. 내가 무엇을 해야 네가 날 믿겠어? 알렉산더는 작은 희망을 품고 물었다. 예카테리나는 그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시간이 알려줄 거야, 알렉산더. 시간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들의 대화는 끝이 난 듯했다. 그는 그녀를 붙잡고 무언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 대화가 자신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홀로 남겨진 채 카페에 앉아 있었다. 비밀은 밝혀졌지만 가슴엔 오히려 무거운 짐이 내려앉았다. 알렉산더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예카테린에게서 내일 쌍둥이 중 한 명인 기릴이 중요한 축구 경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그 경기를 보러 가서 아이를 응원하기로 했다. 경기장 관중석에 서 있는 동안 알렉산더는 몹시 어색하고 부적절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다른 부모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애썼다. 오직 기릴의 경기만을 집중해서 바라보았다. 기릴은 훌륭하게 뛰었다. 민첩하고 빠르며 상대 수비를 능숙하게 피해 골을 성공시켰다. 알렉산더는 자랑스러웠다. 비록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지만 말이다. 경기가 끝난 후 그는 기릴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지쳐 있었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안녕,
알렉산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정말 잘했어. 훌륭했어. 기릴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나는 내 엄마의 친구란다. 알렉산더는 자신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아, 네. 기릴이 대답했다. 그들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알렉산더는 실망감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몇 주가 흘렀다. 알렉산더는 예카테리나와 아이들을 꾸준히 찾아갔다. 그는 숙제를 도와주고 막내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갔다. 억지로 아버지 역할을 강요하지 않고 친구처럼 다가갔다. 쌍둥이들은 점차 그에게 익숙해졌다. 처음처럼 경계하는 시선 대신 때로는 미소도 보여주었다. 막내 안드류사는 그를 이름으로 부르며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졸라대기도 했다. 예카테리나는 이런 모습을 조심스럽게 지켜보았다. 알렉산더가 정말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여전히 그가 진심으로 변했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어느 저녁 알렉산더가 집을 나서려 할 때 예카테리나가 그를 불러 세웠다.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다. 네가 이렇게 해줘서.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그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짧고 가벼운 입맞춤이었지만 알렉산더의 가슴속에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의 관계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그들은 친구로는 받아들였지만 아버지로서의 존재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날 기릴이 그에게 물었다. 사샤 아저씨, 혹시 아이를 갖고 싶었던 적 있어요? 이 질문은 알렉산더를 당황시켰다. 그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난 항상 아이를 갖고 싶었어. 그런데 왜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말을 잃었다. 어떻게 이 아이에게 네가 바로 내 아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스스로 널 포기했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건 긴 이야기야. 그는 조용히 말했다. 언젠가는 얘기해 줄게. 기릴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알렉산더는 아이들에게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결심했다. 자신의 과거, 실수, 후회까지 모두 솔직히 털어놓아야 했다. 그래야 아이들이 자신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 생각을 예카테리나와 나누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알렉산더는 쌍둥이들을 한자리에 불렀다. 그는 모든 이야기를 했다. 예카테리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이들을 꿈꿨던 시간, 불임이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의 절망, 이혼의 결정과 그로 인한 후회, 그리고 공원에서 우연히 아이들을 만나 진실을 알게 된 이야기까지. 쌍둥이들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눈을 크게 뜬 채 아무 말 없이 경청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방 안엔 정적이 감돌았다. 먼저 입을 연 건 일리아였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우리 아빠라는 거예요? 그래. 알렉산더는 담담히 대답했다. 나는 너희 아버지란다. 일리아와 기릴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알렉산더는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없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릴이 말했다. 나도요. 일리아가 덧붙였다. 알렉산더는 그들의 혼란을 이해했다. 그는 아이들이 당장 받아들이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지금 당장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돼. 그가 말했다.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 너희가 결정하면 돼. 쌍둥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섰다. 알렉산더는 홀로 남겨져 깊은 허탈함을 느꼈다.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했다. 이제 결정은 아이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쌍둥이들은 그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어느 저녁 예카테리나가 그를 찾아왔다. 아이들이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해. 그녀가 말했다. 알렉산더의 심장이 멎을 듯 뛰었다. 그는 예카테리나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다. 쌍둥이들은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얘기했어요. 일리아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을 더 알아가 보고 싶어요. 어떻게 될진 모르겠어요. 기릴이 덧붙였다. 하지만 시도해 볼게요. 알렉산더의 두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고마워. 이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마워.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두 아들을 꼭 껴안았다. 그들은 그의 아이들이었고 그의 가족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들을 위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알렉산더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그는 이 기회를 절대 헛되이 하지 않으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랜 세월 동안 그의 가슴을 짓눌러 왔던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외로움이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마침내 진정한 의미의 가족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는 아이들과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쌍둥이들과 함께 숙제를 하고 운동장에서 공을 차며 땀을 흘렸고 안드류사와는 밤마다 동화를 읽으며 잠을 재웠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어갔고 때로는 어린 시절에 놓쳐버린 순간들을 함께 되찾아가는 듯했다. 예카테리나도 조용히 그 변화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알렉산더가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님을 조금씩 느껴갔다. 더 이상 자신의 꿈만을 좇으며 사랑을 외면했던 옛날의 그가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했고 책임을 지려고 애쓰고 있었다. 어느 저녁 알렉산더와 예카테리나는 아이들이 잠든 후 마주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아이들이 많이 변했어요. 예카테리나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도, 나 자신도 놀라워. 알렉산더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을 줄은 몰랐어. 과거에 대해 후회하나요? 그녀가 물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말했다. 후회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그 후회를 통해 배운 게 있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해. 예카테리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 속엔 더 이상 원망이나 슬픔이 아닌 오히려 따뜻한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시간 동안 굳게 닫혀 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시간은 흘렀고 아이들은 점차 알렉산더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자연스러워졌다. 그 한마디가 그의 가슴속 깊은 곳을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그는 드디어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고 있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잘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용서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그것은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진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카테리나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들은 함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아픈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위에 새로운 추억들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고 아이들의 장난스러운 소동이 일상이 되었다. 그리고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 알렉산더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안드류사가 알렉산더의 무릎 위에 앉아 속삭였다. 아빠, 우리 영원히 이렇게 살 수 있어. 알렉산더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내 사랑. 아빠는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거야. 그는 이제 두려움 없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다. 알렉산더의 구원과 행복을 향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